네, 안녕하세요. 랄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리시에 관련된 기사가 좀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리사이클링 홀딩스가 다음 전기차 세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일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굉장히 지금 초창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업체,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의 기술력은 아직 리시를 따라오지 못한다. 파일럿 페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홀딩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특허죠. 특허 있는 허브와 스포크 비즈니스는 굉장히 좀 리사이클링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운송비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사이클링 홀딩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LG 케미스트리 아니면 어라이벌, 그다음에 GM의 얼티엄 셀이죠. 이런 것들의 그런 계약이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저자는 지금 앞으로 주가가 62%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요, 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촉매제는 결국 뭐냐면 리튬이랑 니켈 같은 것들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우 머테리얼, 그러니까 리튬이든 니켈이든 코발트든 이런 그 원자재의 가격이 배터리의 대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리사이클링 홀딩스 같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요, 24빌리언으로 이 산업군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성장률은 24%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글로벌리 만들어지는 이런 배터리의 절반은 재활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터리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배터리 수명이 다 끝난 이 폐배터리의 양이 무시할 수가 없을 거다.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21만 9천 톤인데요. 2030년, 이렇게 결국 5년이 더 지나면 10배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200만 톤이 될 거고, 2035년이 될 거면 결국 10밀리언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홀딩스의 그 익스펜션 플랜을 한번 볼게요. 지금 2025년까지 스포크를 20개를 짓고요. 4개를 허브를 이제 만든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이제 중국에다 짓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중국 CATL에서 밀고 있는 이 리튬 인산철에 약간 좀 초점을 맞춘 허브를 지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보기에 이 리시는요, 굉장히 좀 목표가 뚜렷한 회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알버말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실 텐데, 이런 회사는 좀 상대가 안 된다. 얘네들은 기술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약간 좀 떨어지는 회사야. 경쟁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리시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이런 리사이클링 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를 찾을 거다.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재활용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리시를 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지금 얘네가 non-thermal process를 하고 있는데요. 뭐 CATL이나 우미코어, GM,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은 다 뭐 thermal pre-treatment를 하거나 뭐 스멜팅 공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리시에는 거의 99%라고 홈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얘네들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리사이클링 홀딩스는 제로 디렉트 이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공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쓰레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에서 지적재산권을 또 심지어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특허가 무려 18개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리시와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지금 트랙시스, 그 다음에 어라이벌,
그 다음에 이런 얼티엄스의 조인트 벤처예요. GM 모터스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이 합작사, 이런 회사들이 결과적으로는 계속 리사이클링 홀딩스와 그 파트너십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얼티엄셀이 지금 GM이라고 했죠. 근데 이 GM이 지금 최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굉장히 좀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양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폐배터리도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뭐죠? 리사이클링 홀딩스의 수주하는 양이 많아질 거다. 결국 수입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LG 케미스트리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제 지금 리사이클링 홀딩스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를 했다라고 지난 뉴스 기사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가 뭐냐면요, LG 케미스트리랑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약에 이제 스크랩을 주죠. 이런 재활용할 걸 주면 다시 리시에서는 여기서 리켈을 준다.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오프테이크 어그리먼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2023년부터 심지어 2033년까지 10년짜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배터리도 수입도 많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테슬라와 폭스바겐에 지금 그 LG 에너지에서 지금 배터리를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조금 더 공급 나오는 스크랩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자가. 물론 리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일단 리사이클링 홀딩스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고, 아직까지 좀 이렇게 그런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 회사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오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는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언제 줄이거나 삭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포트가 약간 좀 줄어들게 되면 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리스크는 뭐냐면요, 앞으로 미래에 이런 그 리사이클링 홀딩스에서 하고 있는 이런 기술 외에 다른 이제 그런 방법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종류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닌 다른 배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는 뭐냐면, 이런 이렇게 리사이클링 홀딩스랑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이 뭐 계약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경우에 여기서 오는 리스크, 그러니까 레비뉴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오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앞으로 지금 10년 정도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업사이드가 2% 정도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기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